저는 축구 포메이션의 덕후 중 하나입니다. 특이한 포메이션이 나오면 꼭 찾아보고 조사를 해보곤 하죠. 그래서 가끔은 모든 팀들이 3백을 쓰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월드컵이 반년도 안 남은 지금 그동안에 우리 대표팀은 어떤 포메이션으로 월드컵에 나섰을까요? 스냅의 스포츠 풋볼 스토리 시작합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월드컵은 아시아의 주권 국가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이 무대를 밟았던 대회입니다. 이전 1938년 프랑스 대회 때 동인도 제도라는 이름으로 네덜란드 식민지 당시에 인도네시아가 출전한 적이 있지만 지배를 받지 않는 주권국으로서 최초의 아시아 출전 국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명예전당에 올라 계시는 고 김용식 선생님이셨는데요. 김용식 감독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처해 있을 당시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일본 대표팀 선수로 활약을 하셨고 194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는 플레잉 코치로 출전해서 대한민국의 메이저 대회 첫 승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예선부터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셨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던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선수단의 대한민국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홈앤드 어웨이로 펼쳐져야 할 예선이 두 경기 모두 일본의 홈에서 펼쳐졌고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1차전을 5대1로 이기고 2차전을 2대2로 제쳐내면서 월드컵에 드디어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팀의 포메이션은 3-2-2-3 혹은 WM 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포메이션이었습니다. 포지션도 지금처럼 미드필더, 디펜스, 스트라이커라고 부르는 형식이 아니라 수비에만 전념하는 풀백 그리고 그 앞에서 공수를 연결하며 방어를 같이 하는 하프백 같은 식이죠.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 포워드와 좌우 윙어를 두고 그 아래에서 공격 작업하는 선수들도 공격수라는 의미로 미드필더가 아니라 인사이드 포워드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월드컵은 대회 진행 방식도 되게 독특했는데 한 조당 시드 국가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국이고요. 비시드 국가가 나머지 두 개국이 배정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4개의 국가가 한 번씩 경기를 해서 3경기가 되지만 이때는 시드 국가 한 경기, 비시드 국가 한 경기를 치르면 끝나는 구조였죠. 당시 같은 조에 헝가리와 서독 그리고 튀르키예가 속해 있었는데 이 대회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이 헝가리와 서독이었고 이 두 팀이 시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헝가리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 페렌츠 푸스카츠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첫 출전에 엄청난 죽음의 조에 들었던 것이죠. 1986년, 1990년 대회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축구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국내 프로리그, 그러니까 K리그도 아직도 WM 포메이션을 쓰는 팀이 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알만하죠. 특징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86년 대회는 우리나라가 이제 막 다시 월드컵에 나온 나라라 자료를 찾을 길이 없지만 차범근 선수가 대표팀에 무려 8년 만에 합류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유벤투스가 4년 동안 짝사랑한 만능 공격수 최순호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 선수는 독일을 완전히 폭격하는 갈색 폭격기였고 한 선수는 해외를 국내법 실정상 못 나갔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한 차원 높은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회에서는 최순호 선수의 한 골밖에 없었습니다. 86년 대회 당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포메이션을 5-3-2 정도로 추측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도 WM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90년은 마라도나로 인해 만들어지는 시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르헨티나가 86년 대회를 우승을 하면서 3-4-1-2 포메이션이 대세를 이끌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역시 이 포메이션의 숫자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놓친 것이 있었죠. 86년 마라도나의 활약으로 10번 플레이메이커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압박축구가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90년 월드컵은 이미 압박축구가 세계축구의 평준화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귀한 86년 재도전한 90년 월드컵은 세계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현실만 깨닫고 돌아온 대회가 되었습니다. 94, 98 대회 94년 미국 월드컵에서부터 달라진 게 있다면 대표팀 감독이 전임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각 프로팀 감독 중에 성과가 좋은 감독이 대표팀을 맡아서 운영을 했다면 이 시기부터 감독이 대표팀만을 위해서 일하는 시기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대표팀 감독이었던 김호 감독은 이 월드컵에서 2무 1패로 가장 최고 성과, 그러니까 한일 월드컵 이전에 가장 최고 성과를 냈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김호 감독이 국내에서 명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독일식 축구가 인정을 받고 있었고 주류 포메이션도 5-3-2 혹은 3-5-2를 많이 쓰는 팀들이 많았는데 김호 감독은 독특하게 4-4-2 포메이션을 도입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지금 플랫한 4-4-2가 아니라 디펜스 라인에 3명의 스토퍼가 쓰고 스위퍼 역할을 맡던 홍명보가 그 뒤에 수비를 하는, 그러니까 앞에 3백 형태가 쓰고 그 뒤에 홍명보가 서는, 그러니까 홍명보가 수비도 하고 혹은 공격에 적극 가담하는 프리롤, 리베로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호 감독이 외국인 감독 이전에 대표팀의 포백을 시도하려 한 유일한 감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고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식 시스템을 선망한 대표팀은 궁극적인 독일식 감독을 기용합니다. 그게 98년 대회를 이끈 차범근 감독입니다. 여러분들 FC 온라인 혹은 피파 온라인 하시잖아요. 그 감스트가 윙의 윙 전술, 그러니까 윙 위에 윙을 두는 전술을 놓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추갈못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 전에 그것을 실현시킨 감독이 바로 차범근 감독입니다. 포메이션 포진상에는 윙백을 맡는 하석주, 최성용이 있고 윙어를 맡는 서정원과 고종훈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윙백의 윙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측면에 윙어가 2명이 서는 전술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위에는 투 스트라이커, 투톱을 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에 몇 명이 남을까요? 미드필더는 단 1명이 남죠. 이 선수 혼자 중앙에서 숫자 싸움을 해야 하는 굉장히 처량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나마 본선에서는 1명을 더 늘려서 3-6-1을 썼지만 윙의 윙 전술은 그대로 썼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포메이션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시아에서는 막강한 공격력으로 지역 예선을 뚫었죠. 하지만 막상 본선에 가보니 98년 기준으로 모든 팀들의 주류 포메이션은 4-2-3-1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룰 수가 없습니다. 포백의 시대가 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시대에 접어들면서 거스 히딩크라는 명장을 데려왔고 히딩크 감독은 3백 스위퍼 시스템을 사용하던 대표팀에 포백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비의 핵은 홍명보였는데 홍명보는 포백을 못 써는 선수였고 이게 독일도 마찬가지라서 마테우스라는 특출난 선수로 인해서 3백 스위퍼 시스템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죠. 히딩크 감독도 지속적으로 포백을 이식하려다가 결국엔 대회에서는 3-4-3으로 회귀를 했지만 홍명보가 은퇴한 이후엔 포백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2006 독일 월드컵까지는 4-3-3과 3-4-3을 혼용하지만 2010 남아공, 2014 브라질, 2018 러시아, 2022 카타르까지 우리의 주 포메이션은 포백 기반의 포메이션이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2007년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고 핀베어백 감독이 포백 수비 이식을 성공시키면서 우리나라에도 포백 수비가 되는 센터백의 기준이 잡혔고 그게 K리그 프로팀까지 번지기 시작했죠. 포백이 가능해지면서 중앙 미드필더를 3명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원 싸움의 승부를 걸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플랫한 4-4-2를 사용해서 굉장히 컴팩트한 역습 축구를 하기도 합니다. 2002년 이전같이 유럽 진출이 거의 없던 시기에야 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해외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다양한 국가의 축구를 접하고 감독이 어떤 플랜을 잡느냐에 따라서 축구의 흐름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파울로 벤투 감독이 맡았던 벤투 때처럼 말이죠.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이 오랜만에 3백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아니지만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에 우리는 2006년 이후로 3백이 메인이 될까요? 아니면 하던 대로 4백이 될까요? 지금까지 스레벤 스포츠 풋볼 스토리 장동이었습니다.